익산 의병 창립 111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의병 기념사업회 이사 배승철 제가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이기영 의병장 항일투년 기념비가 건립되었고요. 그리고 전북대 이광호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역사 연구 발표를 하셨습니다. 2008년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익산 의병과 4.3만세 운동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익산시 지원으로 안내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300명의 익산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103주년 기념포럼과 제1회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2010년 4월 조선일보가 제국의 황혼 100년 전 일본 기마부대와 맞선 이기영 의병장이 대서특필되었고 2011년 익산 의병사가 등재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JTBC 전주방송국에서 익산 의병과 관련한 불멸의 의병장 오하 이기영과 불멸의 의병장 이기영 부자의 두 편을 DVD로 제작해서 전북의 관련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드디어 회원 95명이 참석해서 회산 웨딩타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식으로 기념사업회가 발족됐다고 말씀 올립니다. 2013년 2월 익산시에서 익산시 독립운동 정신 개선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를 익산의병과 익산의병장에서 무려 12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13년 5월 3천만 원의 자금을 들여서 이경 의병장 묘역 현충시설 개보수 공사와 안내판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800여만 원을 모아서 익산 의병 전쟁사 첨부 발간을 배포하였습니다. 익산 의병 기념사업이 2017년 5월 10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현충시설로 드디어 사업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익산 의병 기념사업에 대해서 2017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익산 의병 기념사업은 2018년 올해 9월 중에 조사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늘 익산 의병 창립 111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우리가 다짐하여야 할 일은 익산 의병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지속적인 운영 관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익산 의병의 회원 수도 창립총회 당시 95명에서 지금 현재는 약 6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끝으로 그간 익산 의병 기념사업에 도움을 주신 각 기관 단체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익산의병 창립 111주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하 이기영 의병장께서 소천하신 지가 89년이 되는 해입니다. 익산의병은 대한민국 어느 의병과 비교를 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익산 의병입니다. 오늘 뜻깊은 기념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의 뜻을 되새기고 왜 우리가 의병을 기념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111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의병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소녀들이 보여주었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반도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념사회도회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익산의병의 특징이 뭐냐? 익산의병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수한 민간의 자본에 의해서 이규영 의병장 아버지 되시는 이기영식에서 2천석 하는 재산을 방매를 해가지고 흥정한 것이 아니고 방매를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아들한테 주면서 의병하라고 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사지로 가라는 얘기, 죽으라는 얘기죠. 아들인 이규영 의병장은 그 돈을 가지고 첫째 익산시 팔봉면 관동부락, 서감 관동부락에서 처음에 257명의 의병을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는 전혀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창을 가지고 있는 총과 칼을 가지고 총은 삼포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삼포수 사가지고 257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경의 병장이 257명을 소집하고 거기에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군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조직되어 있다. 훈련되어 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오는 것이다. 우리 의병은 전혀 거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나라 역할을 포기하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포기하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쓰러져간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의로운 마음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병사에서 5개월 동안을 지속적으로 한 그런 의병이 없습니다. 익산의병은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에서 한 번, 5개월 동안 3번 전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85명의 의병이 순국을 했고 전사를 했고 외병을 129명을 사살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의병사에서 외병을 129명을 사살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자랑스러운 세 번째는 대부분의 의병들이 한국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말았습니다. 체포되고 사살되고. 익산 이규영 의병장은 망명을 했습니다. 대전 식장산에서 당군마에 해산을 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산하고 고향인 익산에 와보니까 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규영 의병장을 체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4,000원의 현상금을 주겠다는 거죠. 국내에서의 그게 포기하고 상해로 망명을 합니다. 상해 망명은 임시정부 1918년도입니다. 1919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됐는데 이미 1년 전부터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가셔서 김규식 박사가 8.15 고종황제 밀서가 하고 갈 때 1,300원에 돈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규영 의병장은 임시정부 재무총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워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년 계시다가 만주로 가셔가지고 김재림 장군을 만납니다. 거기에 사관원 양성소 비용으로 독립군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3,000원을 헌금을 합니다. 3,000원 하니까 우리는 규모를
잘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중소 한 마리에 10원 한대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가 1920년 9월에 있었는데 청산리 전투의 군자금은 이규영 의병장이 헌금한 3,000원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20년 국내에 오셔가지고 대전에 이종사주 형제께서 은신하고 계시다가 서울에 활동하게 가셨다가 서울에서 체포돼가지고 4개월 동안 공포당하시고 사경에 이르니까 풀어준 것입니다. 고향에 어머니까 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생 계시는 분의 사랑방에 계시다가 곧 돌아가셨어요. 익산이병에 의회에 참여했던 분 10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습니다. 다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이규영 의병장의 아들과 손자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몰라요. 증손자 되는 분 한 분이 의정부에 계신데 한 번 기념기에 딱 보고 안 오십니다. 후손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연락을 해도 못 오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의병정신이 뭔가요? 의병정신은 나라 사랑하는 애국입니다. 두 번째는 의병정신은 희생정신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는 문제는 애국은 있는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은 있는데 애국에 따른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모든 분들은 애국이라고 하는 하나에 부모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먹고 있는 자식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광주에 살고 계시는 조경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광북회장 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그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나는 3대의 죄를 졌다. 나는 3대의 죄를 졌다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17살 때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동네에 와가지고 공출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그 주민을 얼마나 뚜렷했는지 그걸 목격했습니다. 17살 청년이 불에 참을 수 없어서 그 일본 순사를 얼마나 뚜렷했는지 사격이 이겼습니다. 그때 그건 거기에 떠나서 막내에서 상해로 갔습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하고 광복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에게 죄를 졌다. 결혼해서 6개월 만에 갔는데 와보니까 자기 젊은 아내는 중년 부인이 됐더라. 여자가 남편 보고 시집 오는데 자기는 부인한테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부인한테 죄를 졌다. 세 번째 유복자가 하나 났는데 6개월 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유복자가 하나 생겼는데 와보니까 아들인데 일본 사람들이 교육을 못 시게 했어요. 초등학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와보니까 뭘 배웠어야 뭘 하는데 무식하니까 광주 견두리에서 판홍사를 짓고 먹고 살더라. 자기는 아들한테 죄를 졌다. 이 일성을 봤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36년 동안 고생하는데 우리의 뜻 있는 우리 애국시자들이 해외 나가서 3대의 죄를 지어가면서 이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병 기념식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익산에 훌륭한 이규영 의병장 85명의 수모 가신
의병이 우리 익산에서 났다고 하는 건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근데요, 오늘 이 기념식이 제9회입니다. 광복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익산에서 하신 자랑스러운 의병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시민들은 우리 스스로에 물어봐야 합니다. 지도자도 똑같습니다. 다행히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2017년 5월 10일 국가보훈처가 우리에게 익산 의병 기념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충시설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아닙니다. 현충시설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돼서 승인해 줬습니다. 사업비는 98억 1,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보니 결과 이규영 의병장 생가에서 400m 거리에 있는 용계동에 국위지 13,000평이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이것 다 이규영 의병장의 재산이었습니다. 의병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그 땅이 전전해가지고 일본 사람 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광복이 되니까 놓고 도망간 것을 국가가 적산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취득한 땅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건 산 땅이 아니다. 제가 국유지를 과장하는 자산관리공사 기획자정보 국유지장 관리가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념사업을 거기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살 수가 없다. 그냥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얘기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 익산의 시민들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규영 의병장이 의병하기 위해서 판 땅이 일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전쟁하다가 가지고 있다가 광국에 대해서 놓고 도망간 것을 국가가 무상으로 취급한 이 땅을 우리가 다시 사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을 개정하자는 거죠. 얘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개정하면 되냐 하니까 자산관리공사하고 기획자님 뭐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법안을 제가 뭐 다 공개도 관계했습니다. 사실이니까. 조배수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해서 조배수 의원이 법안을 매겼습니다. 국회의원 10사람이 서명해가지고 금년 1월 21일 날 법안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하고 교육정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위 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거죠. 제가 알아보니까 한 사람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이제 선거 끝나면 다시 국가 개헌되면 통과돼서 저는 늦어도 금년 7월 말 이전에는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념사업을 해서 익산 의병 기념사업 현충시설을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와서 과거에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장에서 나왔던 이규영 의병장을 비롯해서 85명의 수고하신 분들의 삶을 그들의 투쟁사를 우리 확인하고 우리도 그분의 귀한 애국정신과 희생을 물려받아 우리도 그 정신을 누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것을 그걸 통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다른 데 없는 의병 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의병 정신이 뭐고 우리가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의병 전쟁에 얼마나 고생했다고 하는 격전지수를 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서 마음속에 순국 소녀들의 애국과 희생 정신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고 도비 시비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20%를 우리 익산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액수는 18억입니다. 이 30만 시민이 한 사람이 6천원, 3년 사업기간도 3년 동안에 6천원만 부담하면 사업은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많은 분이 못 오셨지만 이 마음 가지시고 꼭 의병기념 사업이 이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정신이 없으면 의병 정신을 가지고 부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모양은 달릴지 몰라도 111년 우리 선조가 당했던 그 고난을 또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임을 인식하고 우리 익산 의병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룩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익산에 있는 후손들에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룩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기념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의병 창이 111주년을 맞아 구구의 일념으로 헌신하도 먼저 가신 애국 지사님의 노력에 삼가 머리 숙이로 의지를 표합니다. 그리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익산 의병기념사업회 이용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주변 강대국의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가 누라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 위적과 싸웠던 의병들의 끈질긴 정정심과 애국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백암 박의식 선생은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수요, 국성이다. 나라를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병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도 또 번듯한 무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신분과 계층 또 종교와 이념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익산 역시 많은 의병들을 배출한 호국 충절의 고장입니다. 특히 팔봉 출신의 리경우 의방장님께서는 이끌었던 257명의 익산 의병들은 화산, 용당, 금산에 이어진 전투에서 외병 129명을 사살하며 대대적인 한일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익산 지역 의병은 민초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한국 의병 사상 유례 없는 5개월간의 긴 투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것입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워할 내고장의 역사이고 모든 익산 시민들의 자긍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병의 날을 맞아 열리는 추모 행사를 통해서 호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우리 익산 또 우리 익산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념식을 위해 애써주신 이용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국내 행사장에 나가서 축사나 뭐 이런 것들 의례적인 말하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괜히 시간만 뺏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오늘 행사 참석을 결정을 하고 또 여기 와서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은 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의 공식 달력에는 의병의 날이라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아까 사업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어느 역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마치 이 분위기가 낡고 쇠락한 고옥의 잡초만 무성한 고옥의 뒷뜰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미래 젊은 세대들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반성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우리가 참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이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장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서구 선진국가를 지탱해온 힘은 가진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 자리에 반석에 올려놓은 힘의 원천은 당시 체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대우하지 못했던 이름 없는 장삼이사 민초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이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저부터도 오늘 돌아가면은 익산 경찰들에게 6월 1일 111년 전 그날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그들의 치열했던 정신을 기억하게 합시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목숨을 초기에 바치 버렸던 의병들을 국가 공신록에 올리지 않고 중국 땅으로 도망가던 의주 몽진 행진에서 자기에게 고기 갖다 바치고 수레를 끌어줬던 주변 사람들에게 공신록을 나눠주고 책봉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쓰라린 역사입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훌륭한 익산의 의병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같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익산 의병 기념사업 부장님 이홍희 부장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숨조차도 크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기홍 의병장님을 또 그에 관련되었던 그런 257분의 우리 선대들의 역사를 발굴해내시고 지속사업을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의병 기념관 역사교육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용희 부장님께 정말 이 자리는 큰 힘이 되어라고 정말 큰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우리가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1운동이 일어나게 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이름 없으신 그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시고 그런 의병활동이 지속되어 오다가 3.1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익산에서도 4.4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거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탄생이 되고 바야흐로 45년 대망의 해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역사, 가까운 100년 전의 역사만 보더라도 고난과 정말 억압받고 힘들었던 그런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모현 도서관이라는 이런 자리에서 이와 같이 그런 과거를 회상하고 추모하고 또 계승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정신이 면면이 내려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 이 자리에서 이런 엄숙한 분위기 또 이런 회장님의 그런 경과 이런 내용을 들으셨더라면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느꼈던 것이 다시 후손들에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계속 우리의 그런 익산의 시민정신
그런 민족 정신으로 계속 승화 발전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면서 우리 익산 교육이 자라는 청소년, 자라는 유초등학생들이 이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 힘들었던 과거 역사를 되새기고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들었던 선대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내비님들이 그런 역할 일당백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 앞으로도 계속 익산의 그런 정신이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용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중복됩니다. 또 우리 경찰서장님이나 교육장님이 하신 얘기에도 중복됩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의병정신을 깃든 그분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다 압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 났을 당시에 아까 말씀 들으셨죠? 왕도 도망을 갑니다. 나라를 저버리고 도망갑니다. 자, 97년까지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초토화됐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 의병들은 은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되살리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예, 그분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분이 바로 이규용 의병장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지역 소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의로운 분이 계셨기에 우리 후손들이 오늘날 익산 땅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셔서 아무쪼록 다 말씀하셨습니다. 후대에 태어나는 아들, 딸들, 후배들한테 이런 의병정신이 바로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바로 의병정신이고 이 길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십사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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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을 맞아서요. 제9회 익산 의병창이 111주년 기념식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희생 없이는 업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저도 의병 정신을 통해서 가슴에 깊이 새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의병의 함성을 떠올리며 전국민 나라사랑 운동으로 흘러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셔서요. 저희 기념 촬영 같이 하겠습니다.